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정학형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슴벌레 이런 세팅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매장에는 이제 두 명의 노예가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은 이제 유영교라 해서 이제 곤충 관련된 그 유튜브 방송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친구고요. 또 한 명은 그냥 학생이에요. 자, 아무튼 이 친구들이 저희 매장에 오기 전에 사슴벌레를 왕창 잡아와가지고 지금 저희 매장으로 사슴벌레를 갖고 와서 제가 돈 주고 사온 톱밥과 제가 돈 주고 사온 유충병에다가 사슴벌레들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들이 잡아온 걸 여기서 세팅을 하고 있어요. 자, 과연 어떤 사슴벌레들 잡아왔을까요? 이상한 이제 건가? 채집지는 약간 좀 경기도 성남. 성남에서 잡아왔는데, 성남이라고 하면 이제 사슴벌레 분포도가 되게 다양해요. 지역에 따라서는 성남 내에서도 참사슴벌레, 그리고 비단 사슴벌레, 다우리아, 톱사슴벌레, 애사슴벌레, 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참넓적사슴벌레, 왕사 나와 멍청아. 자, 이렇게까지 잡히는 그런 좀 종의 다양성이 많은 지역이 성남이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되게 성남에 많이 가서 많이 잡았었어요. 그 모란시장 주변으로 해서. 근데 현재로는 약간 좀 지역적으로 다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체 수가 많이 급감하긴 했어도요. 아직까지는 사슴벌레 그런 뭔가 핫스팟 같은 그런 동네거든요. 자, 뭘 잡았을까? 아, 더럽게 안 열리네. 승미야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케이스를 사도 싸구려를 사면 안 돼요. 우와! 일단은 애사슴벌레하고 넓적사슴벌레 잡았어요. 이 애사슴벌레를 잡는 포인트라고 하면은 등산로에서 이제 벌목을 해놓은 나무 있죠? 그런 나무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게 애사슴벌레예요. 이 애사슴벌레는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애벌레들 몸에 이 부동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겨울철에 진짜 겁나게 춥지 않은 이상은 진짜 얼어 죽는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애사슴벌레는 주로 이제 뭐 등산로 쪽에서 많이 잡히는 편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제일 흔한 사슴벌레 중 하나고요. 어디 가나 잡히고 어디 가서 잡혀도 기분이 좋지 않은 사슴벌레 중 하나거든요. 일단 얘네들이 잡아온 게 이제 나름대로 큰 친구들을 잡아왔어요. 오, 사이즈 좀 좋은데 얘네가 야생에서는 이제 대체로다가 한 30mm에서 40mm 정도 사이즈가 잡히고요. 좀 기네스급 정말 큰 개체라고 하면 45 이상 개체들이 정말 크다고 해요. 근데 매 여름마다 45mm급의 그런 대형 개체 애사슴벌레들이 잡히는 편이나 46mm부터는 진짜 더럽게 안 잡히는 편이에요. 제가 애사슴벌레를 지금까지 한 몇천 마리는 잡았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서 46 이상은 거의 손꼽을 정도로 안 잡혔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넓적사슴벌레들. 제가 보기에 이 넓적사슴벌레들 몸에서 부동액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나무와 흙에, 나무가, 흙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 나무의 뿌리 부분에 많이 있는 게 넓적사슴벌레거든요. 주로 이제 벌목해둔 나무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주로 겨울철이 되면은 땅속을 파고들거나 땅에 파묻힌 나무를 먹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얘네는 벌목된 나무에서 적당히 잡힌 개체 같은데, 이 벌목된 나무에서 잡힌 넓적사슴벌레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작아요. 쥐똥만 하죠. 넓적사슴벌레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사이즈가 작은 수컷인데요. 이 친구들은 아마 겨울이 됐으면 얼어 죽었을 건데 이 유영교라는 친구가 지금 살려준 것 같아요. 이 사슴벌레 잡는 게 항상 나쁜 행동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엉덩이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마디에 노란색이 없으면 수컷. 보시면 여기에 노란색에 뭐가 있잖아요. 이걸 난소라고 부르는데 이게 있으면 암컷이에요. 새끼를 낳는 기관 같은 건데 새끼 때부터 발현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애사슴벌레 암컷인데, 야, 암컷을 나름대로 큰 걸 잡았네요. 이제 암컷은 원래 애사슴벌레는 되게 사슴벌레 똥 묻었잖아. 수민이가 해놨어요. 수민이가. 아, 쓸모없는 녀석. 이 사슴벌레 암컷은 대부분 크기가 작아요. 근데 애사슴벌레 암컷도 특히나 작은 종 중 하나인데, 종종 애사슴벌레 암컷은 진짜 큰 개체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잡히는데, 이 정도 암컷이면은 약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커 보이는데 실제로 재보면 한 30mm 정도 될 사이즈일 거예요. 애사슴벌레 암컷은 35mm부터가 진짜 엄청난 큰 초대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수컷들도 대부분 한 30 후반에서 40 초반 정도로 잡았는데, 야, 너네 잘 잡았다. 아, 근데 이 사슴벌레를 잡는 게 항상 이제 나쁜 행동만은 아닌 게요. 이 사슴벌레를 잡으면서 대신에 그 서식지에다가 암컷들을 주기적으로 방생만 해주시면요,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보자.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정말 진짜 이 친구들이 정말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 사슴벌레들은, 애벌레는 진짜 전투력이 거의 허접 쓰레기급이에요. 그래서 서로 애벌레와 성충을 같이 넣어놓으면은 성충 암컷들이 애벌레를 막 붙잡아요. 이제 넘어지면은 뭔가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벌레 몸이 찢어지고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슴벌레들은 뭔가 몸에 체액이 나면은 그 굳는 기능이 사람에 비해서 엄청 적다 보니까 상처가 나면은 그대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약간 위협을 느끼면 몸에서 똥을 싸는데 그 똥에 피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피똥을 싸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 번데기방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 피로다가 번데기방을 응고를 시켜서 그 번데기방을 제작을 하는 친구들인데, 피를 이렇게 흘리면은 번데기방에 쓸만한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피똥을 싸지 않게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그건 뭐 사람도 동일한 거고요. 넓적사슴벌레 성충도 잡았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흙을 까가지고 나무 밑에 이제 뿌리 있잖아요. 그 주변에 흙들을 파헤치다 보면은 성충이 나오는데 뭐라고? 안에서 잡았어요. 내가 잡았다고 하면 잡았다고 해 쪽팔리니까. 네. 이제 나무 뿌리 주변을 이제 그걸 밑둥이라고 해요. 썩은 나무의 뿌리 주변을 캐다 보면은 이 사슴벌레 수컷들은 뿔 때문에 이 나무 속에서 나오기 힘들다 보니까 성충이 될 때는 그 나무 주변 흙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번데기방이 되고 성충이 돼서 이제 이듬해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는 지금이 가장 성충이 많이 잡히는 시기예요. 왜냐면은 지금 가을철에 주로 이제 번데기들이 성충이 되고 그 상태로 몸을 말리다가 이듬해 여름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히는 성충들은 되게 건강한 신생충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네들은 어디서 잡았냐? 그 벌목된 데서 잡았어? 네. 땅 파기 귀찮더라고요. 그치, 그래도 땅 속에서 나오지? 네. 자, 이건 넓적사슴벌레 암컷. 이번엔 다 신생충들로 잡았네. 가끔 보면 이 도르쿠스 계열들, 이제 한국에는 넓적사슴벌레, 참넓적사슴벌레, 애사슴벌레, 홍다리사슴벌레. 얘네들은 이제 도르쿠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는 사슴벌레 중 하나인데 성격도 하나같이 다 거지 같은데 크기도 되게 큰 편이에요. 게다가 얘네가 생명력이 강해서 분포지도 되게 넓을 뿐더러 애들이 겨울에 동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이제 이전 여름에 성충이 됐던 개체들이 잡히는 경우도 많아요. 몸을 딱 봤는데 빈티지하다 싶으면요, 이 친구가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집에 가서 잘 모셔주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여기는 수컷은 좀 사이즈가 크네요. 수컷이 애벌레가 평균적으로 28g, 26g이 넘으면요, 대체로다가 성충이 됐을 때 80mm가 넘는 수컷으로 우화를 해요. 보면은 얘네들 사이즈가 좋잖아요. 이 피똥 싼 거 봐라. 별로 좋진 않다. 네. 얘네 같은 경우는 한 평균 한 72mm 정도로 우화를 할 거예요. 저는 보는 눈이 정확하기 때문에. 넙사구나. 네. 뭐가 이게 들어온 국물이 막 묻어있냐? 승민이가 정리를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사슴벌레 똥 싸고 거기다 옮겨놓은 거지. 네. 이 사슴벌레 채집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스마트한 작업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신발도 거의 막 쓰레기가 되고, 손도 쓰레기가 되고, 그냥 몸도 쓰레기가 되고. 저희가 이제 어릴 때는 막 사슴벌레 채집 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요즘에는 한번 곤충 채집을 하면 막 온몸이 쑤셔가지고 막 두통약 먹고 잠들고 다음날 몸살 걸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신에 이 사슴벌레 채집을 많이 다니면 좋은 점이 도끼와 망치를 휘두르다 보니까 이 손의 힘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팔씨름을 정말 짱 먹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러지가 못하네요. 아무튼 뭐 보니까 이 친구들 막 사슴벌레 성남까지 가서 그렇게 많이도 못 잡아왔네. 아예 허접더라. 저같이 이제 사슴벌레를 이제 이 친구들은 눈으로 잡는 타입이고요. 저는 이 사슴벌레를 느낀다고 해야 되죠. 이 곤충과 이 대자연의 공기를 읽고서는 채집을 하는 저 같은 타입은요, 얘네들이랑 달라요. 한번 가면은 그 산을 진짜 다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데 종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것 뿐이고요. 성남에도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성남의 제일 유명한 채집지가 어디였더라? 안 돼요, 그런 거 말하면. 그렇구나. 큰일 나요. 근데 성남에도 그 옛날에 저희 집이 이제 태제라고 거기에 이제 태제고개라는 데가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거기 살았거든요. 거기 가면은 막 다우리아에다가 참사슴벌레, 그 톱사슴벌레 막 되게 많이 잡혔어요. 지금은 약간 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사라지긴 했었는데, 이 곤충 키우시는 분들이 매해 여름마다 암컷들만 몇 마리씩만 방생을 해줘도 그 지역의 생태 보존이 되게 잘 되는 게 바로 사슴벌레거든요. 얘네가 보이는 나무만 먹는 게 아니라 이 땅속에 묻혀져 있는 죽은 나무들도 분해를 해주다 보니까 생각 외로다가 분포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멸종도 안 하고 동네 뒷산에서도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개체들을 너무 막 많이 수렵을 하다 보면은, 채집을 하다 보면은 물론 개체 수가 줄겠지만은 잡은 만큼 좀 개체를 다시 방생을 해주는 그런 과정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듬해도 그 다음에도 사슴벌레를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는 짓은 되게 허접 같아도 막상 보다 보면은 생명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세팅을 어느 정도 끝내놨는데, 얘네가 지금 동면에 들어갔다가 막 다시 채집이 끝난 상태라서 몸이 얼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왔을 때는 바로 세팅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애들이 이 상태로 방치가 되면은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충병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는 버섯병인데 이걸 사슴벌레 유충병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여기다가 수분이 첨가된 톱밥을 넣어주셔야 돼요. 이제 톱밥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꽉 쥐었을 때 물기가 스며 나오지 않을 정도로다가 대신에 덩어리는 지도록 어느 정도 다습하게 톱밥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보이시죠? 저렇게 사람 똥처럼 만들어 주시고서는 딱 저 정도 수분이 유지가 되면은 톱밥을 여기다 꽉꽉 눌러서 채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이 가운데다 구멍을 하나 깊게 뚫어 주신 게 좋아요. 그걸 숨구멍이라는데, 이 톱밥 내에는 많은 박테리아균들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숨을 쉬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균들이 만약에 숨을 못 쉬어서 죽으면은 이 톱밥의 하단부에 여기 열화라고 해야 되죠? 톱밥이 약간 좀 응고가 돼서 썩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니까 약간 산소가 통하게끔 구멍을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물을 넣었다는 게 그만큼 입자가 촘촘해졌다는 거니까요. 산소가 전달이 되게 구멍을 뚫어주시고 그 다음 애벌레를 투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애벌레들이 딱 채집이 된 상태로 돌아오면 완전 허접이 있는 상태예요. 잘 속으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주셔야지 지가 알아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안에 넣어주신 다음에 지금 얘네들도 현재 3령 말기 유충이에요. 아마 내년이면 무조건 성충이 되는 사이즈다 보니까 집안에서 한 25도 정도로 다 키워주시면은 금방 성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슴벌레는 뭐 아무 데서나 막 그 채집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주변 지역 주민분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또 사유지에는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지만은요. 뭐 한 번이라도 채집을 해보시면 또 그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저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마지막에 좋은 말을 해야 돼.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들 겨울인데 이제 좀 있으면요. 뭐 너무 춥다고 집안에만 웅크려 있지 말고 한 번씩 산에 가가지고 즐거운 뭐 감사합니다. 네? 네?